제가 아침 새벽마다 경제 기사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이랑 조금 기사의 방향도 좀 다른 것 같고, 아,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분들도 되게 많이 걱정도 많이 될 것 같고 많이 힘들릴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PD님 어떠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최근에 보면은 정책들도 그렇고 조금씩 뭔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로 압도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정책을 낸다 했을 때 그 빨리 그 정책을 보일 수 있게 딱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책이 나오기 전에 SNS 같은 걸로 뭔가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면서 걱정은 되고 두렵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예전이랑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SNS는 되게 쉽게 빨리 퍼질 수 있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명확하진 않으면서 지금 이런 시기에 진짜 집을 사도 되나?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계속 뭔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두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두통약 두통약 먹었다고. 먹어서. 근데 이게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갑작스럽게 뭔가 우리가 정책을 내게 되잖아요. 결국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그게 의도가 좋든 안 좋든 떠나서. 그럼 그게 너무 일파만파 번져서 이게 너무 큰 영향을 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부동산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더 그런 쪽으로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걱정들로 인해서 집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진짜 맞다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또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분이 뭐 당장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어서, 지레 겁을 먹어서 정말 급매로 싸게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걱정이란 말이지. 지금은 이제 거리도 명확해진 거는 5월 9일 그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제 지역에 대해서. 근데 또 지금 또 최근 또 나온 얘기는 보유세잖아요. 네. 선거 이후에 뭐 세제 개편 해가지고 보유세를 더 높일 건데 이게 비거주 내 집에 안 사는 1주택자도 보유세를 높이겠다. 그런 경우에 뭐 장기 특별 뭐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겁을 먹을 수 있는 게 그럼 보유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높아진다 하는데 얼마나 높아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갈릴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안 되겠다. 어떻게 나 정리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정책이 나오면 내가 그때 뭐 결정을 하겠다. 나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 드냐면 이게 섣불리 빨리 행동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당연히 걱정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짚어보고 나중에 정책이 나왔을 때 아니면 세제 개편 됐을 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고 판단해야지 지레 SNS에 뭔가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걸 판단해서 이거 빨리 처분하자라고 했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들어요. 나는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게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 했을 때 처음에 계속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파트만 할지 뭐 아파트 외에 다른 뭐 빌라든 오피든 다른 종목도 할지에 대해서가 안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국으로 할지 서울수도권만 할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다 걱정하잖아요. 사실 집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두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죠. 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 내 주변에 어떤 분은 원룸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분 월세 받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분은 이 사실 알고 있을까? 그것도 걱정되고 너무 이게 바운더리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 보니 조금 좁혀지면서 이건 뭐 서울수도권을 핀셋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파트 위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걱정을 했던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섣부른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니까 비주택, 빌라나 재개발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도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건 진짜 똑같았어.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규제를 계속 했잖아요. 나중에 뭐 다 묶어버렸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지방 소도시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수요는 소도시로 몰렸었고, 근데 거기에다가 비주택으로 많이 갔죠. 뭐 상가든 다른 쪽으로 갔죠. 근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주택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른 종목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빌라나 오피도 대안될 수 있지만 아예 월세를 받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도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산가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아파트를 내가 여러 채를 갖고 거기서 월세로 받는 형태로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못하게 계속 막으니까 그런 거 다 처분하고 아예 규제를 안 받는 비주택 쪽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현금으로 발생시키고 하는 전략으로도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이게 아파트를 여기서 계속 사는 거는 이제 거의 힘들겠다. 규제를 많이 하고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아, 그런 쪽으로 더 공부를 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약간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생물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왜냐면 어떤 조건이 생기면 저렇게 이렇게 변하고 맞아. 다른 조건이 생기면 이렇게 변하고 절대 고정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의 10년 이상 흐름을 쫙 보면서 오다 보니 그 시기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를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 시기에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다른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공부가. 저도 지금 최근에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다른 종목, 새로운 방향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매력일 수도 있어. 처음에 부동산 입문하는 분들은 아파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계속 규제를 하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계속 막히니까 힘들어 하는데 딱 이걸 넓혀서 종목을 딱 펼쳐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시장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저렇게 미리 해서 저렇게 현금 흐름을 잘 발생시키는구나.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나도 해보고 싶고 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다른 방법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딱 우리는 아파트로 한정하지만 절대 안 일어나는 거지. 맞죠? 맞죠. 방법이 너무 많잖아. 네. 우리 지금 최근에 관심 가지는 그런 것들도 보면 이걸 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완전히 토지의 가치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맞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건물을 지어버리고 낡은 걸 사가지고 새 걸로 바꿔버리고 이게 딱 그걸 보니까 새로운 뭔가 변화를 줬을 때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이게 아파트로는 힘든데 다른 데는 또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동할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렇게 보면은 진짜로 정말 끝은 없다. 끝은 없지. 공부에도 끝이 공부도 없고. 끝이 없고 네. 끝이 없어.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성격이 보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나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처음 저는 부동산이 안정적인 종목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바뀌잖아요. 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정말 성향이 잘 맞는 것이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사실 아파트만 봐서는 자주 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 되게 힘든 분이 많을 수 있지만 아파트 말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또 넓혀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또 많은 시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모든 종목이나 정책이나 분위기를 공부를 하기에 난 너무 바빠. 너무 일이 많아. 막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그런 공부를 하는 분께 상담을 받고 조언을 좀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죠? 레버리지. 맞아요. 근데 저도 똑같잖아요.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도 분양권 그건 제가 잘하니까 알려주지만 다른 건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그러면은 도움 받아야 되죠. 먼저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저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 하면서 많이 느꼈어. 정말 초보인 분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왜냐하면 내가 뭘 조금은 알아야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0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뭐 물어봐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걸 최근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저분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공부해야겠구나.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면서 약간 전체적인 틀을 제가 알게 되니까 궁금하게 생기기 시작했어. 아,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건 어떻게 되지? 알게 되니까 물어볼 게 생겼어요. 제가 우리 소치님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게 됐다니까요. 상담하시면서 그죠?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에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코스피 6천 막 돌파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세비치님께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식으로 좀 돈을 벌고 그걸로 집 사는 고민을 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요즘에 좀 있나요? 네.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고 최근에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도 이분은 주식은 전문가예요. 근데 주식만 하셨고 집을 한 번은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식 시장을 계속 보다 보니 결국 이 흐름이 부동산으로 가겠다는 확신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저한테 상담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그분이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사실 주식이 올라서 좋긴 한데 너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른다고? 와, 이렇게 단기간에 이만큼 간다고? 와, 그럼 이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갈까? 왜냐하면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기저에는 안정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안정적인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럼 결국 부동산으로 오겠죠. 이미 오고 있고. 저도 혼자 상상해보면 진짜면 참 좋은데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주식으로 막 돈을 불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제가 생각할 것 같은 게 그럼 요거를 어느 부동산에다가 묻어두지?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보면요. 제가 예전에 안정적인 직장 다녔잖아요. 그때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퇴사를 하고 지금 저의 일을 하잖아요. 요런 일은 꼬박꼬박 월급이 안 들어와요. 잘 될 땐 잘 되는데 안 될 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 자산은 대부분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때 진짜 불안하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매달 월급만큼 들어올 수 있는 걸 세팅을 하자. 주식은 불안하니까 요거를 뭐 상가를 사든 수익형 쪽으로 세팅을 해서 그만큼 월급처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니즈에 의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많죠. 혹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불리셔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세비치님께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처음 공부를 새로운 걸 해보다 보니 막힐 때도 있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최근에 그런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서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우리 소치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되게 혼란스러울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우리 PD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우리 소치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